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미 의회의 지적, 미국의 약점으로 작용할 의료용품, 의약품에 관한 한 과도한 중국 의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의회의 지적, 의약품, 의료용품, 중국 의존도 과다, 미 의료체계의 약점으로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원에서 지적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 제약사 공급망과 제조시설 현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 상원 소상공인 기업가정신위원회가 청문회에서 수억 명의 미국인이 중국산 약품에 의존하고 현실을 되짚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공급망과 제조시설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미국 상원의 해당 위원회는 12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 소상공인 공급망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뉴욕 소재의 헤이스팅스 센터 생명윤리연구소의 로즈메리 깁슨 수석 고문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개의 미등록 의약품과 상표가 붙은 일부 제품, 어쩌면 이번 치료제까지도 중국에서 공급되는 화학물질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지 하울리 공화당 의원의 우리 약 중 몇 가지나 중국 생산에 관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시죠. 말하자면 중국 생산하고 미국의 약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지금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산 완제품 이외에도 의료약 원료에 쓰이는 화학물질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기초원료예요. 의약품의 기초원료가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으면 의약품을 아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 필수 약품의 원재료도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입니다. 약품 원료가 되는 화학재료의 90%를 중국에 의존한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죠. 이번에 폐렴으로 전이된 중증 환자라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펜타닐 그리고 프로폴린과 같은 진정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험할 정도로의 저혈압이라면 도파민 그리고 에피네프린과 같은 혈압 상승제도 필요하죠. 세균성 2차 감염도 생길 수도 있고 항생제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깁슨 연구원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처방 사례를 언급을 했죠. 우리가 마스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항생제도 필요한 이러한 처방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근 제약 회사 직원들에게 이러한 약 제조를 하기 위해서 약품 원료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화학재료의 90%를 중국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통신에서는 이렇게 으름장을 펴고 있어요. 미국의 중국인의 입국 차단을 성토하면서 미국의 마스크와 약품 수출을 금지를 언급하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달 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미국이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커다란 경제적 충격을 주더니 이제 미국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커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마스크와 약품 수출을 금지하면 미국의 지옥에 빠질 수 있다고도 경고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신화통신의 생각을 통해서 지금 마스크 수출은 차단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마스크가 차단이 되면서 중국의 마스크 구하기 열풍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열렸죠. 미국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우위를 보여드린 게 되죠. 특히 3M이 중국에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M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지금 중국에서 마스크를 만들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약품이나 아니면 의료양품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죠. 미국의 의약품, 중국에 대한 심각한 의존도, 항생제와 같은 경우는 80%까지 이런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미국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의 항생제 공급의 80%를 중국에 의존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난해 수입량의 이프로프렌은 95%, 히드로코티손 같은 경우는 91%, 아세트아미노펜은 70%, 페니실린은 40에서 45%, 헤파핀은 40%를 중국에서 수출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의 희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발전된 제조기술, 두 번째로는 뛰어난 화학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깁슨 연구원은 이런 와중에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배경, 가장 큰 배경에는 미국의 발전된 제조기술과 뛰어난 화학자들이 있어서 당장이라도 생산을 원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게 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인 오바마 정부의 실책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 원재료를 굳이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냐? 라고 말한다면 지금 당장은 수입 루트를 바꾸긴 힘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수입 루트를 바꿔야만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이 신화통신의 언급처럼 의약품으로 위협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의 타격이 오죠. 그래서 전대미문의 사상자가 일어날 것이고 사회 대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청문회 증언에서 깁슨 연구원은 신화통신의 보도대로 중국이 의약품으로 위협한다 라고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규모로 사상자 그리고 사회 대혼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죠. 이것은 적국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생물을 구하는 약물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에 대한 치명적인 오염물도 그 가운데 섞여 있을 수 있고 약재가 아닌 성분을 조합해서 효과가 없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특정 대상으로 목적으로 배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꼽고 있죠. 조대된 약품이 검증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탐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깁슨 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의약품을 중국에 의존한다 라는 것은 미군, 전투능력, 그리고 무력을 보호하는 데도 위험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그리고 중국군이 엄청나게 대치를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남중국해 미국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수천 명이 말하자면 중국에게 필수 약품을 의존하고 있다라고까지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이 있어요.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중국 제조 2025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약이나 관련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서도 제조 강국이 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팀 모리슨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제조 2025의 구상에 처방약이나 관련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서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장기 목표를 시사한다라고 평가도 했죠. 결국 이 구상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유시장을 파괴하고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의 생산을 유도하려는 데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은 현재 의약품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내용은 이전 행정부인 오바마 행정부가 야기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팀 연구원은 현재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이전의 행정부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수습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울리 의원도 현재 의약품 정책이 공중보건 문제보다 몇 개 회사의 경제적 이권을 얻기 위한 것 같다 라고 질문을 마무리했죠. 모리슨 연구원도 하울리 의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너무너무 중국 의약품에 미국이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원료 자체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원료 자체도 어디서 수입을 하느냐,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느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C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영국하고 중국밖에 생산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